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유영입니다.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하면서 많이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이제 오늘의 시장 상황을 보면 그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저번 주 목요일 4월 20일부터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이 가장 세게 나온 날이 어제였죠. 어제 1.3% 급락했죠. 장중이 2% 급락을 했죠. 오늘은 보시면 0.17%로 그냥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그 다음에 어제에서 최근 3거래일까지는 이때는 이제 음봉이 좀 세게 맞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봉을 보면은 이제 음봉이 크게 나오지 않고 지금 약보합으로 지금 마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좀 조정폭이 심했습니다. 무섭게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지금 저번 주 목요일 날 2.5% 급락, 저번 주 금요일 날 2% 정도 급락, 월요일 날 또 1.5% 급락, 어제는 또 2% 급락, 장중에 3% 급락, 오늘도 지금 1%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어제부터 지금 4거래일까지는 지금 음봉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고 오늘은 지금 조정을 했지만 음봉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면 이제 추세선으로 보면 지금 지수가 거의 이제 상승 추세의 이런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밀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좀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는 여기서 크게 빠질 것이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구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면서 5거래일 연속 이렇게 빠지면서 2차전지 그동안 잘 나갔던 2차전지 종목들이 심하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가 고점 대비해서 26%, 27%가 좀 빠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지금 고점 대비 23%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전에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퓨처엠도 고점 대비 21%가 좀 빠졌고, LNF도 지금 고점 대비 25%,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이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한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지금 고점 대비 다 마이너스 20%대가 지금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주도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잘 가다가도 이 조정을 받으면 거의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같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2차 전지도 이제 단기에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지금 2차 전지만큼 고성장하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하고 같이 가셔야 되고 2차 전지를 단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고성장하는 이런 2차 전지 기업과 그냥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몇 개월은 보유하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을 보유를 하셔야 돼요.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4월 26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제는 경기 침체가 문제다라는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 금리를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고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연준에서 지금 5월 달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 여기에서 지금 추가로 0.25%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거든요. 5%에서 이제 만약에 5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 5.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긴축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흐름을 보시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에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가 지수. 근원 물가 지수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크진 않지만, 하지만 이제 주거비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주거비, 그러니까 이제 집이죠. 이런 부동산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근원 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소폭 상승했다. 아직 안 떨어지고 있죠. 이거 주거비, 이거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이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연준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꺾이고 있는데, 이미 꺾였죠. 근데 이런 근원 물가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런 실업수당 청구 코스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출 증가세 둔화가 되고 있고 지금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하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지겠죠.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5월 달에 FOMC에서는 지금 0.25%를 올릴 확률이 지금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월 달에 FOMC의 정책금리 방향을 보면 올해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에 머물 가능성이 지금 35%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전망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2023년 내에 2번 정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동결을 하다가 금리 인하할 확률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이 지금 미국의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파산했죠. 파산 사태 이후 연말에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미국 경제 성장률하고 밀접하게 움직이는 이런 ISM 제조업 지수가 작년 12월 이후에요. 기준선을 하회하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기업의 생산 활동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지금 실적 자체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의 소매 판매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인하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이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내 수출은 부진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전망치도 지금 하향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 또한 이런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여력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경제 상황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긴축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금리가 거의 금리 인상이 끝이 보인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이제 반도체가 요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반도체 적자에 이제 먹구름이 끼고 있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제 추가 감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영업 손실 추정치가 3조 6천억 됩니다. 3조 6천억. 작년 4분기에 이미 1조 9천억대 영업 손실을 냈어요. 그럼 올해 1분기까지 합하면 지금 영업 손실 규모가 지금 5조 5천 5천 어마어마한 지금 영업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요. 그러면 PC 수요가 감소했죠.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했죠. 가전 수요가 감소했죠. 이게 다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 실적 부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가격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이제 재고가 누적이 되면서 지금 수익성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부분, 이 DS 사업 부분이 4조 원 내외의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 투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작년 수준의 절반, 그리고 추가 감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반도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거 보시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뭐라 했냐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채워주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미국마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 방문했죠. 이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에 보낸 청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런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 기업에게까지 일정 역할이나 동참을 요구한 사실상 첫 공개 사례라고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쪽. 그래서 지금 글로벌 D램 매출 현황 및 매출 점유율도 보시면 작년 2분기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법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런 기업은 중국 생산 확충을 저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내놓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반도체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엮여 있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계속 2차전지 쪽이라는 겁니다. 2차전지. 왜냐하면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이을 산업이 바로 2차전지가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25년에 2차전지 시장 규모,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거의 196조, 약 20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2차전지 쪽 시장이 2025년도는 약 21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25년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2차전지 시장 규모가 약 1000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중국의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공장을 짓기 어렵죠. 우리나라가 계속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반도체는 제재를 하고 있지만 2차전지 쪽은 우리나라 기업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국내 2차 전지의 빅3 업체의 시장 점유율, 이 중국을 제외한 시장 점유율이 53%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리고 2030년에는 전기차 생산이 5,400만 대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이런 그 대형기관에서 나오는 공해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런 탄소가 전체 이런 기후변화의 이런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런 그 비율이 한 40%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 자동차의 그런 탄소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지구온난화를 점점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지금 대형기관차를 점점 줄이고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전기차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시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전기차 배터리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이제 해외 생산 공장 현황이에요. 유럽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에 공장이 있고 SK온은 지금 헝가리에 공장이 있고요. 아시아로 보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인도네시아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SK온은 중국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난 지금 미국 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SK온,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을 지금 진행 계획 있는 그런 공장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배터리 3사가 유럽, 아시아, 북미 공장에 지금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을. 왜냐하면 미래의 이런 배터리 수요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2차 전지 빅3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 누적 수주 규모가 지금 1,000조입니다. 1,000조. 어마어마합니다. 이 금액이 여기서 끝이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올해 상반기에 아마 토요타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수주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일본의 파나소닉보다 이제는 뛰어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보다는 우리나라 이런 배터리 셀을 구매해가지고 전기차에 탑재하는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도 지금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거 보세요. 이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그런 리포트인데, 지금 배터리 업체 수주 잔고 현황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350조, SK온이 270조, 그 다음에 삼성 SDI가 120조입니다. SDI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 있죠. 자, 그 중에서 보시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지금 배터리의 4대 소재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양극재는 지금 수주가, 총 수주 금액이 지금 740조인데, 이 중에서 양극재 수주 규모가 311조입니다. 그러면 거의 몇 %예요? 전체 수주 금액의 약 40% 정도를 지금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극재가 거의 60조 정도 되는데 양극재 지금 6분의 1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전액이 22조면 지금 양극재의 9분의 1 정도인가요? 그 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37조인데 양극재 한 이것도 거의 8분에서 9분의 1 정도 되죠. 보면 이 양극재가 엄청난 지금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양극재 아니면은 이런 니켈이라든가 이런 쪽에 원재료 관련된 종목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양극재 이런 규모가
전체 셀 규모의 거의 40%나 차지하는 엄청난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서 신규로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았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양극재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이런 양극재 기업의 이런 그 지분 이익 이런 것도 지금 알 수도 있고, 에코프로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자, 작년에 매출이 5조 6천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8조 6천억으로 매출이 3조 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100억에서 6,500억으로 영업이익도 지금 3,400억 늘어요. 3,400억. 그리고 지금 ROE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 지금 36입니다. 36배. 어마어마한 성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시면 매출이 지금 3조 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지금 1조 4천억으로 지금 거의 5천억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내년 기준으로 지금 ROE가 39, 40배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10만원에서 80만원 갔으니까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라고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졌죠.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시세가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 5조 3천억에서 매출이 올해는 지금 8조 9천억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3조 6천억이 들어요. 3조 6천억.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800억에서 5,800억. 그럼 영업이익은 2천억 급증. 내년에도 보시면 올해 그 매출 9조 정도에서 11조 3천억. 이러면은 매출이 또 2조가 급증. 영업이익은 5,800억에서 8천억이니까 거의 1천억 넘게 급증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매출이 16조대, 영업이익은 1조 1천억을 예상을 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E도 보시면 올해 지금 24배, 내년에 26배,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27배. 계속해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단기에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정. 여기서 시세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전지의 종목들처럼 고성장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간 그런 기업하고는 지금 동행을 하셔야 돼요. 안타하지 마시고 그냥 중장기로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린 거는 양극재 쪽, 양극재 기업, 그 다음에 원재료. 양극재 쪽은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그 다음에 원재료 쪽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와 같은 고성장 기업과 동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